전 세계적으로 문자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문자가 거의 없다고. 한글이죠. 전무하지 않나요? 네, 한글이죠. 날짜도 정해져 있고. 네, 왜 만들었는지도 정해져 있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도 적혀 있고. 우리가 배울 때는 집현전 학자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세종대왕이 혼자 다 만든 거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글 같은 경우도 양반들이나 당시 주류 권력에서는 안 쓰려고 했고 쓰지 않았죠. 이걸 썼던 사람들은 여성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 조선시대의 여성들한테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한글 가지고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 명이 끊기지 않고 와서 다행히도 20세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린 지금 수업 시간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한글을 만든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배울지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여성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조선시대 여성들한테. 근데 결국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 떨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사실 말씀하신 거에 그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쓰던 문장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데요. 예전 세대는 요즘 세대가 쓰는 문장의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썼던 거를 똑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반대로 그들이 쓰는 은어는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많잖아. 모르죠. 이걸 몰라 어떻게 이렇게 공부해야 할 수 있는 되잖아요. 거잖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래 이러면서 근데 따로 그게 공부하잖아요. 그 은어를 많이 쓰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어떤 결속력과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줄임말을 만들고 이상한 은어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배타적인 힘을 가지는 그 권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중요한 게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문자 체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책도 있잖아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책을 보면 월터 옹이 쓴 책인데 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세상을 다른 틀로 본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건데 핵심적인 차이가 논리 자체가 없대요. 구술 문화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선후 관계가 차곡차곡 서로 인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구술로 할 때에는 인과의 체인을 오래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손으로 쓰면서 풀면 아주 복잡한 이런 원의 접선 문제 같은 걸 막 풀어가지고 답이 탁 나오지만 이거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절대 못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인과나 논리 체계의 문제는 이거 눈으로 이렇게 쫙 봐야지만 그 전모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드디어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인간이 세상을 보는 틀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는 다시 구술 문화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공부를 이야기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들은 구술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일지 아닌지 몰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꼰대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책과 문자를 통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만약 진짜 옛날에 구술로 그냥 돌아간다면 다시 우리는 논리를 잃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언가 일관된 체계, 논리력,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좀 있어요. 요즘에 같은 챗 GPT 같은 걸 보면 대화로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지성이 인공지능하고 싱크로가 점점 되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대답하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개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비슷해지면서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인간과 그 인공지능이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보통은 그렇거든요. 사실 개미 같은 거는
네. 서로 다른 다 개체지만 모두 DNA가 거의 같은 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수천 마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개체나 다름없이 이제 움직여요. 굉장히 강력한 사회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대신 이제 아까 문화와 문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싱크로를 어느 정도 하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싱크가 돼서 하나를 움직이면 일단은 굉장히 강력할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가 나왔을 때 다른 데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면은 세상이 딱 한 번 바뀌었을 때 한 방에 한 방에 당하는 거죠. 다 갈 수 있잖아요.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국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다 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